컨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 여러분 아마 특강 듣고 나면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그동안 우리가 모셨던 분들하고 다른 분야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행, 레저 분야의 저널리스트로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방송이나 뭐 이런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고요. 이우석 기자님, 대표님 모시고 오늘 특강 듣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재밌게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or international students, we will record, so we'll upload the content so you can look at some translated version by looking at this video. So you can say it takes some time, okay?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놀라셨죠? 강사가 오고 기자 출신이 온다 그랬는데 비주얼이 좀 뭐 동네 건달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이상하죠. 하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달력 있게 말씀할게요. 저는 현재 놀고먹기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차려서 거기에 소장을 맡고 있는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있구나.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고 박성호 교수님과는 달리 저는 표준말을 씁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리고 2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려 18년 동안을 여행, 레저, 식도락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회를 얻었죠. 예전에는 이제 신문사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출장 기회, 취재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 한 130개국 정도를 그냥 회사 돈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 지금 이제 놀고먹기 연구소라는 이제 관광의 콘텐츠 쪽을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전문가 아닙니다. 기자는 오히려 제너럴리스트, 그냥 두루두루 다방면에 경험을 많이 해본 선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사 같은 이 미디어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다행히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고 축적된 것을 이제 노하우를 딱 발판 삼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나라의 관광과 식도락 쪽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차리려고 2020년 딱 제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데스크까지 하고 딱 그만뒀습니다. 2020년에 뭐가 있었죠? 제가 배를 열심히 건조해가지고 진수식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잠수함이 됐습니다. 여행과 식도락, 외식산업 모두가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움직이지 마라, 추석 때도 가지 마라, 심지어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다양한 쪽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발판이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축적했던 그런 선험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고 기자라는 직업은 어차피 경험을 쌓으면 그거를 지면에 뉴스로 기사를 써야 돼요. 아티클을 생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석적인 능력은 좀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하고 빨리 이제 콘텐츠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이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꼭
아티클이 아니죠.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무슨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섭취되도록 좋게 차려내는 요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이제 길러진 이제 숙련된 그런 저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혹시 방송에서 불교 방송 같은 거 안 보시죠? 거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한두 번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돈 스파이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걔가 훨씬 더 뚱뚱해요. 그래서 저는 걔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선호하는 게 패널로서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대처 능력이나 어떤 현장 분석, 팩트에 대한 어떤 시의성이 있는 그런 얘기들을 자연적으로 이제 좀 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 나중에 인생 이모작이라 그러죠. 요즘 65세까지밖에 정년이 이제 사회적인 제도상으로는 정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 60세고 뭐 교직원 같은 경우에 만 65세인데 그 이후에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길러진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좀 제한된 직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에 은행 다니고 이런 분들은 회사를 다닐 때는 굉장히 이제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퇴직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자기가 차리지 않으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미디어에 소속돼 있어서 그의 일원으로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매번 기사를 쓰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상황을 분석하고 사회에 아젠다를 던지고 하는 일을 하지만 미디어를 벗어나더라도 개인 미디어로서 아니면 콘텐츠 메이커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예를 들면 미디어 종사자, 기자라든가 PD라든가 이런 쪽 직업이 훨씬 더 오랫동안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겪었기 때문이고 저도 다른 걸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화두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입사를 할 때 그 IMF 때였어요. 1998년도. 그때 신문사가 중앙일간지, 예를 들면 매일 발행하는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 대상 발행하는 신문이 14개밖에 없었어요. 1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디어에 입사하기도 힘들고 약간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미디어들이 굉장히 그때는 컸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회사. 신문사는 돈 잘 벌어요. 방송사도 막 계속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주고 보너스를 줄 정도로 굉장히 살림살이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았던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거의 이제 무려 80만 부, 90만 부를 찍어내고 광고비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이었죠. 그 당시에 정유회사나 뭐 금융권보다 뭐 연봉이 더 높고 그래서 기자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기자직을. 그러다가 미디어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만 35개 정도의 전국 대상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고 인터넷만 발행하는 신문까지 합하면 뭐 200~300개 정도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 개인 미디어, 뭐 사이버 레카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사 언론이지만 그런 쪽까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직장으로 따지면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근데 그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그런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뭐 사이버 레카들이 이제 뭐 히밥이었나 찌양이었나 하여튼
쥐양이죠. 예,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개인이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뭐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라고 이렇게 양분할 수는 없고요. 이분할 수는 없고 그런 잣대를 딱 뒤져볼 때 본인이 스스로가 그거를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뉴스메이커 자체가 자기 어떤 검열, 자기 필터링을 해야 그래야 올바른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아지고 빨리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일보에 후배들이 많고 거기 데스크들도 제 후배들인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수습들을 뽑아 놓으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가서 개인 미디어를 차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에 자기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화 전문 블로그나 뭐 영화 전문 어떤 미디어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명색이 예전에 뭐 가장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고 어디 가면 영향력도 있는 그런 신문사라는 조선일보가 그 지경인데 다른 신문사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직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은 예를 들면 저니맨이라고 알죠. 뭐 프로야구 선수 중에 뭐 한화 갔다가 삼성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야구라는 프로야구라는 동일 분야를 하고 있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에 있다가 JTBC 갔다가 심지어 한겨레도 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생각이 어떻길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견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나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찾는다. 네, 그게 그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문, 방송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미디어를 자기가 정말 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찾는다면 순식간에 획 옮기는 거죠.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디어가 뭔가요? 미디어가 뭐야? 미디어가 뭘까요? 우리 미디어 하잖아요. 뭐 수많은데 어디 미디어란 말을 쓰고 굉장히 범용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디어, 매체, 사람과 현장, 팩트를 잇는 그러한 하나의 무형의 아니 또는 유형의 어떤 수단을 얘기합니다. 자, 매스미디어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지닌 그런 네트워크를 지닌 그런 걸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언론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요즘 혼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자가 예를 들면 경향신문에 있는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기사가 그 사람이 쓴 걸 보고 어떤 개인 미디어, 예를 들면 유튜버가 자기가 그냥 저작권 없이 그냥 자기가 읽어요. 자기가 쓴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뉴스를 어디서 접했냐 물어보면 경향신문이 아닌 그 지면이 아닌 그 인터넷 기사가 아닌 그 사람 유튜버로부터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의 유통구조가 달라졌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뉴스에는 그러면 경향신문 너무 억울하겠죠.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미디어는 그거 억울하면 어디다가 풀어야 될까요? 소송? 저작권 소송? 불행하게도 팩트의 육하 원칙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표현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자기가 표현과 수단을 바꿔서 뉴스를 공급할 때는 저작권이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진처럼 이미지, 동영상처럼 누군가 셔터를 눌러서 찍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작권을 인정하는데 텍스트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킥보드랑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뉴스를 만들어서 전해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빨리 썼는데 왜 저작권조차 인정받지 못할까?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단독 아니면 뭐 특정 뭐 속보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바로 이건 내가 제일 먼저 썼어. 난 단독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쓰는 건 내 거 뺏긴 거야 라고 이제 찜을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은 거기서 본인의 어떤 쾌감을 넣습니다.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썼고 다른 신문사나 다른 뭐 유사 미디어들이 막 자기 거를 퍼날라요. 전혀 뭐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미디어 종사자, 예를 들면 그걸 처음 쓴 기자는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약간 중독되는 거죠. 계속 투덜투덜 되면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 쉬는 날도 없고 그러면서 그거를 중독된 거예요. 그냥 기쁨 때문에 계속 미디어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자뻑 같은데 자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론인, 저널리스트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래도 선생님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기레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인정받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레기보다 더 하위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제도권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뢰도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계속 아티클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댓글 하나, 잘단 댓글, 베스트 댓글도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팩트나 어떤 주장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견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자들이 섭취를 할 때 이건 미디어로 받아들이면, 뉴스로 받아들이면 그 댓글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전파하는 목적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많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형태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만 썼죠. 그래서 처음에 리드 쓰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 안에 팩트를 서술하고 나중에 뭐 견해를 쓴다든가 아니면 무슨 거기 그 팩트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실어서 기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글이었죠, 텍스트.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보죠?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음식을 차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시가 많은 굉장히 껄끄러운 붕어찜을 했어요. 근데 붕어찜을 잘 안 먹어요. 사람은 가시가 많다고. 가시를 다 빼거나 푹 끓여가지고 요리를 하죠. 기자들도 자신의 뉴스를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왜냐? 섭취를 잘할 수 있도록 공급을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뉴스 같은 그냥 한 방에 요점만 쏙쏙 이제 읽을 수 있는 이미지까지 사진과 이미지 아니면 도해식으로 뭔가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 이런 그래픽이나 도해를 넣어서 뉴스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죠. 반면 기자들은 약간 더 그런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 예전엔 글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감각을 키워야 훨씬 더 좋은 기자가 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직접 찍고 예전에는 사진부, 영상 미디어 팀 이런 게 있었어요. 편집국 안에 신문사에. 그래서
제가 취재 나가면 사진 기자가 따라 나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다 필카였고 필름 카메라였고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비쌀 때 사진 기자가 한 명이 꼭 따라 나가서 찍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그런 게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기자들도 폰카를 가지고 찍거나 회사에서 지급한 똑딱이 카메라를 갖고 찍어서 마감을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잘 나와요. 예전에는 사진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폰카로 찍어도 웬만큼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 감각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시키고요. 본인도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좋습니다. 네. 자, 기사 작성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엑스파일이 없습니다. 엑스파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만 공부하면 진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비급처럼 내가 훌륭한 기자가 빨리 될 수 있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물론 재능이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하는 행동을 분석을 해봅시다. 신문사 안에서 기자들이 보통 쟤는 잘해 아니면 저 선배는 정말 훌륭해 라는 기자들이 보면 다 달라요. 재능들이 다릅니다.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있어요. 누구 만나서 그냥 궁금한 거 다 물어봐. 그냥 얼굴이 그냥 뻔뻔해요. 막 ENTP 같아. 막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하는데 막 욕 먹어가면서 욕 먹거나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취재 잘하는 기자가 있어요. 또 이제 고정 취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 취재원이라 하면 꼭 누구나 사회부 르포를 쓰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담당이 있어요. 국방부 출입 기자면 자기한테 항상 뉴스를 공급해주는 국방부 대변인이라든가 있어요. 그들과 너무 잘 지내. 그래서 친화력이 끝내줘요. 그래서 그런 기자가 좋은 소스를 많이 얻게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릴레이션이 강하고 그다음에 좀 많은 거를 접점에서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촉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자가 있고 그런데 기사는 엉망으로 쓰는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팩트를 쌓아놓고 그거를 못 풀어 잘.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취재는 진짜 게을러요. 못해. 그리고 대인공포증이 있어 심지어. 누구한테 전화해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아닐까요? 좀 너무 늦었는데 예의가 너무 발라. 그래가지고 이 신문사라는 게 뉴스에는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마감을 하고 신문을 내거나 빨리 인터넷상에 웹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전화 지금 안 받는데요. 막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인공포가 좀 있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사는 물 흐르듯이 잘 써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갖춘 기자들도 있죠. 그래서 둘 다 갖춘 기자가 훨씬 더 이제 존경받고 오래 살아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중에 전문 기자 예를 들면 국장 데스크까지 다 올라가는 기자들이 보통 그 둘 다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죠. 그 둘 다가 하기도 하고 그 둘 다 플러스 뭘 또 잘하냐면 뉴스 가공을 잘해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을 너무 오래 읽는 게 이제 좀 지겨워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글을 그렇게 많이 안 읽으려고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는 또 사진을 기막히게 찍어요. 현장에 가야 찍을 수 있는 건데 발품으로 다리로 기사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자들은 또 거기서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체의 파워, 매체 파워란 말 들어보셨죠? KBS, MBC, 조선일보, 조중동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신경 써서 고정 취재원들이 여기는 잘 커버를 하니까 거기 있는 기자들은 그냥 얻어 걸리는 식으로 그냥 능력이 있건 없건 좋은 기사를 잘 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매체가 어디든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약간 공평해졌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예전에 자기가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20만 부 구독하는 조선일보에 120만 명이 보고 또 그걸 전철에 올려놓으면 또 한 50만 명이 더 보고 식당에 있으면 또 한 10만 명이 더 보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정 취재원들이 그런 매체 파워가 있는 데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핸드폰을 켜고 뉴스를 보다가 이거 아니면 그 입맛에 나오는 뉴스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공유, SNS 공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디어의 신뢰도만 문제되고 그 미디어 자체의 공신력만 문제가 될 뿐 뉴스 하나의 생명력은 이제 공평해졌어요. 굉장히 KBS 기자가 쓴 거나 아니면 진짜 뭐 처음 들어보는 쪽에 신문사에 인터넷 언론사에 쓴 거나 어쨌든 구미에 맞는 그런 기사가 더 오래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약간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됐든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계층화됐던 어떤 매체 파워가 이제는 좀 약간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사, 정치, 경제, 사회 빼고 또 신문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을 모두를 다루는 게 바로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공평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미디어 아닌 나의 미디어를 만들겠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미디어에 있으면 많은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어떤 공기관에서 뭔가를 공개할 때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대중 모두에게.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 미디어에 공개를 하고 그 미디어가 다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나 우리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한다면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때 되면 여기 와라 기자 간담회가 있다. 우리 저 TV에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총리가 기자들 모아놓고 질문, 저기 질문 받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미디어는 그런 기회가 어렵죠. 간접적으로 얻어야죠. 한번 미디어에서 그냥 서술하듯이 쫙 이제 팩트를 그대로 전달한 것을 보고 2차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장점도 있습니다. 미디어에 속해 있다 보면 이거는 쓰지 마라 아니면 이거는 이 방향이 아니야 라고 그 미디어의 성격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스크가 정반대의 기사를 내놓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올린 기사는 좌회전인데 데스크가 한번 고친 다음에 우회전이 됐어요. 그럼 막 항의를 하죠. 아유 부장 왜 그러세요? 뭐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속 미디어에 따라 이제 갇혀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개인 미디어는 그런 일이 없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데스크 시스템이 있고 신문사에 보면 공정보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가 필터링을 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개인 미디어는 그게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그걸 필터링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개인 생각을 막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면 게이트키핑 역할을 못하는 뉴스가 그냥 날 것이 그냥 나가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가짜뉴스, 허위보도, 오보 이런 걸로 그냥 사회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신문사들도 오보를 냅니다. 오보를 내는데 오보를 냈다고 인지하는 순간 거기다 정정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보완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왜 언론의 기능, 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하면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순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이 어떤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그냥 망아지처럼 날뛴다. 그러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안 좋은 기능을, 역기능을 하는 그런 하나의 해가 되는, 해악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미디어는 그것만 조심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서로 개인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오히려 자기가 좀 더 갈 길을 좀 정신 차리고 쳐다볼 수 있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항 속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있으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더 건강하게 산다. 그냥 긴장하니까. 왜냐하면 메기가 계속 잡아먹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육당하듯이 이제 어항 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개인 미디어의 어떤 공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만 하나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네, 맞아요. 이게 특강인데. 자, 저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놔드리고 갈게요. 저는 여행 기자를 18년 동안 했어요. 22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면 보통은 순환보직제라 그래요. 한 분야에 오래 안 있어요. 사회부에 한 4, 5년 있으면 뭐 외교부 출입으로 보냈다가 경제부 출입으로 보냈다가 문화부 출입 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문화부에서 레저 담당, 먹는 거, 뭐 식도락 담당, 뭐 그런 꿀보직이 다 있냐 막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를 18년 동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만두면서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국장, 저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바뀐 겁니까? 왜 전문 기자까지 시켜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왜 안 바뀐 겁니까? 그랬더니 국장이, 야, 네 얼굴을 봐라. 사람 만나는 직업인데, 신문사의 대표에서. 야, 그 사람들이 너랑 얘기하고 싶겠냐? 너는 그냥 자연, 음식, 무슨 에버랜드 담당, 이런 식으로 놀이기구, 이런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남들이 마냥 부러워하는 그런 레저 담당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사 입사하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아시아경제나 뭐 아주경제, 그다음에 매경 뭐 이쪽에 수습 기자들 강연을 좀 나가긴 해요. 근데 거기서 물어보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경제부, 정치부 이쪽을 굉장히 원했어요. 사회부 기자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문화부 원하는 1순위.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다면서요. 이제 외과가 아니라 정말 의사 같은 외과, 내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피부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성형외과 뭐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순위가 문화부예요. 사실은 문화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상위 가치니까 뭐 우리 삶을 모든 거를 사실 문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화부가 담당하는 게 보통 공연, 도서,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수습 기자들 보면 지망 순위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인 거죠. 예전에 그렇게 여행 기자나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요. 다시 돌아가려도 이제 이 담당을 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자를 원하신다면 어떤 쪽을 하고 싶으세요? 문화, 역시. 그러니까 문화 쪽 기자들이 예전에 김영란법이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건 똑같이 청탁 방지법인데 이게 언론사에 갑자기 해당이 됐어요. 언론사는 공무원은 아닌데 관직이 아니, 국가 세금이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담당, 예를 들면 뮤지컬 자기가 보고 이제 리뷰를 써야 되는데
돈 주고 가라는 거죠. 이걸 제공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기자들한테 향으로 봐야 되나? 예. 그러면 그 기자는 회사에다가 계속 청구를 하죠. 야, 공연 봐야 되는데 200만 원만 주세요. 4편 5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멀리서 볼 수 없잖아요.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팝스타 내한 공연 이런 거 연예부 기자가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동차 기자는 더 했어요. 자동차는 리뷰가 시승기예요. 그 차를 이제 2, 3일 동안 타봐야 돼. 근데 렌트를 해야 돼요. 렌트인데 렌트카 업체에 가면 없어요. 왜냐면 신차들이잖아요. 아직 안 나온 차거나 이제 막 나온 차니까 이제 렌트카 회사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자들이 한번 난리를 쳤죠. 계속 사설에다가 김영란법이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 소리가 큰 반향이 났습니다. 김영란법 이것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된다. 지금 당장 봐라. 저도 그때 해당됐어요. 저는 굉장히 고생이 많은 직업이에요. 갑자기 막 몰디브 가라. 일주일 동안 바빠 죽겠는데. 아니면 갑자기 페루에 가라. 갑자기 핀란드, 노르웨이 뭐 가라.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취재를 가려면 제가 여행 상품을 끊어야 되잖아요. 전 비용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약간 멈춘 적이 있어요. 잠시나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취재를 위한 공익활동은 공공적인 활동을 위한 언론행위에 대한 기회 제공은 예외로 한다라는 이제 하나의 내부 방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갈 수 있었고 예전에 삼성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스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전자 박람회 그 있잖아요. 잡스가 와가지고 아이폰 새로 나왔다고 막 하고 그게 이제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한국 기자들만 초청을 안 했어요. 애플에서 삼성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김영란법이라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쓴 거를 보고 따랐었죠. 아니 그러나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자를 하면 가장 좋은 거는 기회와 인맥 넓어진다. 저 전화번호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뭐 어차피 근데 잘 안 와요. 근데 어쨌든 그게 쌓인 거죠. 켜켜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인맥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도전을 해보신지 저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저랑 또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미디어에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대안 언론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는지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에 또 있다 보면 계속 그게 하나의 늪처럼 내 여기 안정적이고 어디 가면 또 기자님 그러고 좋아요. 막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좀 저게 되거나 좀 퇴화된다고나 할까? 혹시 멍게 얘기하세요? 멍게. 여러분이 드시는 멍게라는 생물은 전 세계적으로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일본, 한국 정도만 먹고 멍게는 유충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플랑크톤을 섭취합니다. 그러다가 멍게가 이제 바위에 딱 어느 정도 크면 바위에 딱 이제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붙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조류에 따라 들어오는 것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멍게를 이제 통영 같은 데 가면 양식을 많이 하는데 그 멍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의 삶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젊었을 때는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의욕도 넘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가 성장함에 따라 갑자기 바위에 붙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져버리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언론사 초년병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열심히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언론고시에 도전을 하고 똑똑해. 근데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니까 그냥 계속 기사 쓸 줄 이제 늘었어 보니까. 기사 그냥 대충 쓰고 하루 살고 또 이제 또 하루 살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뭐라 안 해. 그냥 좋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싫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그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항상 경쟁의 연속인 개인 미디어를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제 론칭을 한다면 그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저라면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젊었을 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여러분 때라면 1학년들이죠. 네. 1학년 때라면 지금 재학 중에도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막 크게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본 세상을 본인이 아티클로 가공해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작은 마이크로 미디어를 한번, 요즘은 그게 쉽잖아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무조건 언론통폐합 이후에 전두환 정권 때 윤정기를 어마어마한 돈 비싼 윤정기가 있어야 신문사 허가를 내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록제예요. 이게 뭐 허가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언론이 되고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면 4학년 때까지 내 미디어 하나는 내 운영해보고 싶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방송도 좀 나가고 기고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를 하면 나도 유튜브 떼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때. 한 6번 정도 했는데 먹을 꼰대라고 팔로워 수가 당 수치보다 낮아요. 100 좀 넘어요. 많았을 때 300.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고 훨씬 더 감각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고리타분하게 이제 맨날 시험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거에 또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반응이 오는 게. 예. 그걸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은 공부하라고 하겠지만 그 공부는 별개로 나의 어떤 자아의 발현을 꼭 어디에 졸업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능해졌잖아요. 뭐 앉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등하교 하면서 해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그냥 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맛집만 찾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으로 뭐 앞광고 아예 그냥 협찬으로 받고 몇백만 원씩 벌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세상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보면 제가 그래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어요. 이상하게 굉장히 물론 연예인처럼 원래 알려진 사람들은 좀 더 쉽겠죠. 그런 걸 하기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거쳐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원지 같은 애들도 원래 5만도 안 됐었어요. 네. 원지도 그랬고 뭐 소영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예전은 뭐 몇만 안 될 때부터 보던 사람들이 저 500만, 1000만 막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굉장히 기업화돼 가지고 거기는 매출이 몇십억이에요, 연간.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공을 멀티미디어나 뭐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을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접근이 더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남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만 확실히 테마를 잘 잡으시고 예전에 모든
매스미디어는 신문사의 부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막 과학부 뭐 해가지고 쫙 무슨 문화부, 과학부, 생활부 해가지고 쭉 늘어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인 미디어는 하나만 딱 포커싱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유튜버 중에 먹방이 막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김밥만 먹어요. 전국에 김밥만 먹으러 다녀요. 그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요. 김밥 먹을 때 그 사람 다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또 잡으면 훨씬 더 연착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리고 자기의 노력만 있으면 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종이에 인쇄해서 뿌리는 거라면 인쇄비랑 종이값이 들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쭉쭉쭉 어떤 큰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되면 브런치나 이런 데면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와요. 좀 있으면 기업이나 아니면 브런치 같이 뭐 다음 카카오에서 연락이 옵니다. 책 내주겠다. 아니면 우리 행사하는데 당신 오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학생이지만 이미 하나의 어떤 특정 분야의 미디어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했을 텐데 맨날 술만 먹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본인의 관심사,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파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치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덕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덕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가고 그 전문가와 같이 그 전문 분야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재들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되겠죠. 멍게처럼 살지 말자 이거죠. 제 말 공감 되십니까? 그냥 꼰대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게 해보기가. 그리고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멍게처럼 살았어요. 회사에 있으면 월급도 주고 뭐 좋은데 뭐 무슨 브라질도 보내주고 뭐 이러는데 내가 왜 회사를 나와 이랬는데 나와 보니까 왜 일찍 안 나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하는 소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계시면 매스미디어에 입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은 겪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요.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노동신문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기자들만 출입이 허가되고 제한되게 됩니다. 일반인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나는 그 정도의 기회는 내가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서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많이 봐야 돼요.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을 기르려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미디어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좋은 미디어와 나쁜 미디어를 구분하고 아니면 잘 되는 미디어나 안 팔리는 미디어를 구분하다 보면 본인은 그거에 대한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소믈리에가 되는 거예요. 뉴스 소믈리에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의 또 의지와 맞는 사람, 그걸 같이 만나서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뉴스를 공급하고 뭐 자기가 바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하다 보면 작은 미디어가 되는 거죠. 물론 정말 관심 없는 분야를 괜히 선택해가지고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그거는 다 티가 나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뭐든지 목적이 있고 목적에 대한 성취를 본인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캐리비안 베이 따라온 시어머니처럼 그냥 거기 있긴 한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체리 피커가 돼도 좋아요. 예. 뷔페 가서 편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편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맛을 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다들 이렇게 바쁘신가 봐.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예.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머리 왜 밀었어요? 뭐 이런 것도 돼요. 질문 없어요? 머리 이게 해상도가 점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쪽 해상도랑 이쪽 해상도랑. 그래서 DPI의 차이 때문에 잘못하면 한덕수 총리처럼 돼가지고. 대신 여기에 나는데 이걸 좀 길러서 이렇게 넘기려고. 뭐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은 그렇게 높은 이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 한 데스크급들이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언론사들이 이제 많이 줬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이상하게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네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 돈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빠요. 바쁘고 취재나 이런 것 때문에 갈 때는 비용을 초청측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그리고 USB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담아서 계속 주니까 USB 다 모아봤더니 몇 테라 되더라고요. 뭐 기자하면 좋은 게 아침잠이 없어지죠. 회의 7시 반에 하면 아이템 하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차 막힐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저거 할 때 좋아요. 상견례 같은 거 할 때. 왜냐면 어르신들이라 기자야? 뭐 이렇게 이쪽에 좀 기자야? 그러면 별거 아닌데 한 의사 정도 취급해줬어요. 지금도 그럴까 모르겠네. 그래도 지금도 그 어르신들이 알만한 미디어면 그 정도 취급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 때 기자들은 문인들이 많아요. 소설가들이 기자 출신들이. 왜냐면 예전에 글 쓰는 사람이 기자를 하다가 나와서 소설도 쓰고 다시 신문사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대우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없어요. 약간 근무 형태는 자유롭죠. 자유롭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왜냐면 자기 담당이 있는데 이런 항공 담당 기자가 팽팽 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계속 24시간 체크해야죠. 사고 현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크게 안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직이 좀 보수적이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글 쓰는 능력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그만두고 신문사에 기고를 좀 많이 해요. 한겨레, 문화일보, 저희 서울경제 많이 했는데 기고를 한 10,000장, 기고 10,000장, 그 정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밥벌이에요. 왜냐면 뚝딱 쓰고 나면 원고료 한 4-50만 원 들어오니까 그냥 타이피스트처럼. 그리고 우라카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라카이. 남이 쓴 기사를 막 조합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는 엄청난 출중한 능력의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본 자기보다 더 잘 써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 개를 다 취합했기 때문에 더 잘 써요. 마치 간 것처럼.
근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저 아는 후배는 그걸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 기자의 특징이 그거죠. 남들보다 늦게 써. 속보에 경쟁 안 해요. 다 나오고 나면 싹 쓰는데 그냥 필체가 수려하고 명문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시각, 이 사람의 시각 다 조합을 하니까. 그걸 이제 우라카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만연해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뉴스의 저작권이 좀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신 사진만큼은 안 그래요. 사진을 잘못 쓰면 엄청나게 물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폰 정도면 신문이나 잡지 정도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좋아지고 자동 보정이 되고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길러야 되는데 사진은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보도사진전 아니면 뭐 퓰리처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동영상도 많이 보겠지만 결정적으로 사진 한 장에서 딱 나타나는 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2장, 3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장 안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의도를 갖고 찍어야죠. 내가 이 사람이 이 표정을 지을 때 뒤에 뭐가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설명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사진은. 그리고 사진의 특징, 그 현장에 가야 돼요. 발품, 그 다음에 한 장 안에 끝내라, 이 생각으로.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잘 된 사진을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보시면 저절로 어느 순간 내가 사진 좀 찍는데? 라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SNS에 올리거나 이런 사진도 허투루 찍지 마시고 전공자답게 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진학도 배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대학생 명예기자들이 있었어요. 신문사에 이제 명예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찍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결국에는 몇 수를 해가지고 중앙일보 들어가더라고요. 걔가 찍는 사진은 진짜 프로급이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팩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사람들이 모였어. 자기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인데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러면 찍을 때 시계를 걸어야겠죠. 벽시계 같은 거를. 아니면 누군가 벽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손에 지금 시간이 나와 있는 12시 몇 분 뭐 요거를 클로즈업하고 뒤를 날리고 이렇게 찍으면 그리고 밑에 사진 설명을 지금 점심시간에, 평일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띤 수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머릿속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구현하는. 그렇다고 또 뭐 그걸 또 챗GPT한테 돌려서 그렇게 만들어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 그런 합성 이미지에 너무 길들여져서 실제 팩트와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 결과물과 그냥 상충해요. 그냥 혼돈해 버려요. 상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됐는데 아니죠. 보정 없이 본인이 앵글과 어떤 자기의 어떤 스토리에 맞춰서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짧은 단편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1학년이면 아까 말했듯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열린다, 보도사진전이 열린다, 세계적인 거장 누가 왔다 그러면 그게 책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전시회 갔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찍었을까를 감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 그림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여기는 뭘까? 하듯이, 저널리즘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라든가 글을 볼 때,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 찍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 자기가 훨씬 성장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건 컨닝이 아니라, 도서관의 효과인 거죠. 예전에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그걸 놀듯이 해야 돼요. 너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게 되고 나는 그거 하면서 놀겠다. 아니 사실 즐거운 일이에요. 전시회 가고 그것 때문에 나들이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 어순이 있어요. 모든 기사가 리드,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멘트 따고 끝내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르포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 때문에 따옴표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쌍따옴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르포의 특성은 현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맨 위로 빼요. 딱 기사 열자마자 뭐 옛날 생각나서 왔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요. 누구누구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확 뒤엎은 거죠. 그런 식으로 어순이 그러니까 문단의 순서가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몰입감과 긴장감을 주고 오히려 자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맨 앞으로 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읽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스킬인데 그것도 역시 많이 보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고 이제 다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외국 기사를 보시면 그런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많은 경험하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조금씩 내서 실행을 해보시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질문을 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이 없어. 뭐 없어요? 뭐 제일 맛있는 게 뭐였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참고로 저는 식도락과 여행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솔직히 네네. 보시기에 요즘 아주 인상적인 인플루언서 네네. 유튜브 채널이나 네네.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알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음이 한번 긁혀가지고, 그래서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탁재영의 여행수다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팟캐스트로 시작했는데, 거기가 약간 작은 매거진처럼 주제가 계속 다른, 처음에는 여행수다였는데, 지금은 여행자를 떼고 수다로 해서 패널들을 계속 모시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중한 예를 들면 뭐 정치 얘기나 뭐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얘기, 뭐 영화 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공중파보다 재밌는 것 같고요. 공중파에 있는 교양 채널보다 재밌어서 많이 그건 구독해서 보고 있고 코미디를 좀 많이 보는데 부에노 소셜 무슨 메타클럽인가 뭐 있어요. 그거는 그냥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건데 잔잔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타임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는 타임킬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꼭 진중하게 살아야 돼?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킬러도 그냥 땜빵 시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콘텐츠들 많이 찾아보시면 그리고 대신 하나만 내가 이걸 만든다면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 진짜 잘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만든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게 보다 보면 생기고 실제로 나중에는 잘 하게 돼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소비만 하게 되는데 소비하다가 생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원래 이제 마니아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카로체리아라든가
뭐 일본에 있는 음향 회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예전에 그냥 LP 마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차린 회사들이에요. 뉴스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면 본인이 그걸 잘 만들 수가 있고 나중에 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먹방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너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채널들도 좀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그냥 누가 먹는 걸로 대리만족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그게 너무 우후죽순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것도 떨어졌다는 거죠.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형식이나 포맷에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많이 보시다 보면. 하실 수 있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한 목소리 뭐 좀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언론사에서 아니면 미디어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